지금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MZ세대가 2026년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상위권에 한국을 올려놓았고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동시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 실적의 흐름까지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MZ세대가 한국을 1순위로 선택했고 중국 관광객은 일본 대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관광 증가가 아니라 아시아 관광 지형 자체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버킷리스트 5위 대한민국,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와 항공사 실적 반전의 구조를 끝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겉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늘길은 다시 열렸고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고환율 부담과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며 체력 저하를 드러냈습니다. 단거리 노선 중심의 수익 구조는 환율 변동에 취약했고 국제 정세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관광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높아졌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구조적 성장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장기적 브랜드 상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일본 노선은 엔저 효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가격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역시 완전한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중 관계와 비자 정책, 정치적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관광은 성장과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일상 세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회복되고 있었지만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관광은 흐름의 산업이며 흐름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기다리는 정체의 구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결정적인 신호가 날아들었습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의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2026년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종합 5위에 올랐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순위 발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미는 훨씬 깊었습니다. 지세대만 놓고 보면 한국은 3위에 올랐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일본의 밀레니얼과 지세대가 모두 한국을 1위로 꼽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선호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될 세대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행은 경험 소비의 핵심이며 경험 소비는 곧 브랜드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MZ세대의 선택은 곧 2026년 관광 판도의 방향을 예고하는 지표였습니다. 동시에 항공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노선 역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 항공편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압박이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을 잡지 못한다면 상승 곡선은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 관광은 구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곧장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고환율 부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남아 있었습니다. 단거리 노선의 공급 과잉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일본 노선의 증가는 엔저 효과라는 외부 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반전될 경우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증가 역시 중일 관계의 경색에 따른 반사 이익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즉 구조적 경쟁력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이동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승객 수가 늘어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적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 점유율, 유류비, 환율, 운임 단가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만 실질적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쉽게 낙관할 수 없는 갈등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기회는 보이지만 확신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흐름이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핵심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관광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라는 인식이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식을 실제 수요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습니다. 인바운드 파트너 지원 강화, 국가별 맞춤형 프로모션, 지역 관광 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 등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콘텐츠와 접근성, 그리고 문화적 매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K 콘텐츠와 K-뷰티, K-푸드로 형성된 국가 브랜드가 관광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확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변수에 맡긴 채 관망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더 이상 수동적 위치에 머물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결단은 항공사들의 움직임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본 노선 증편이 이어졌고 중국 노선 신규 취항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운항과 증편이 동시에 진행되며 공급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선 조정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흐름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수요가 실제 예약과 탑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부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노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기록을 경신했고 중국 노선 역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탑승객 증가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이제 관망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안전한 일상 세계와의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흐름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려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확장 국면에 들어선 이후 다양한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수요는 증가했지만 경쟁 역시 치열해졌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 또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분명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항공사, 지역 관광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바운드 전략은 단순 홍보를 넘어 체류형 콘텐츠 개발과 지역 연계 상품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적도 명확했습니다. 환율 리스크, 국제 정세, 글로벌 경기 둔화, 항공 연료비 변동성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익 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위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갈등은 단순한 승객수 경쟁을 넘어 구조적 경쟁력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글로벌 MG의 선택을 실제 산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분명히 화려했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노선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MZ세대의 여행 선호 조사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오른 사실은 국가 브랜드의 상승을 상징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 반사 이익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시작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관광객의 증가는 엔저 효과라는 변수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 증가는 중일 관계의 경색이라는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부 조건이 변한다면 수요 역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사명은 재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 경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K-콘텐츠, K-푸드, K-뷰티, 도시 인프라, 치안, 안정성, 접근성 등 복합적인 매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가까워서 오는 여행지가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확립됐습니다. 중간 지점에서의 성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면 상승 곡선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관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심연에 접근한 지금 한국 관광은 단순 회복이 아닌 재탄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외부 압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항공사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항공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해 적자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승객 수가 증가하더라도 운임 단가와 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실적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선 확대는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좌석 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수익성은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역시 위협 요소였습니다. 일본, 동남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가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과 체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여행객의 선택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압박과 내부 구조 문제는 동시에 심화됐습니다. 상황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시험되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전략적 판단을 잘못할 경우 다시 침체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지금 성장과 후퇴 사이의 긴장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순간에 데이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 노선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객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도출됐습니다. 단순 저가 전략이 아니라 노선 다변화와 수요 맞춤 전략이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장치가 됐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다층적 수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MZ세대의 선택은 단순 설문 결과가 아니라 실제 예약과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브랜드 자산이 실제 산업 성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저점처럼 보였던 지점에서 오히려 방향성이 선명해졌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략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발견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구조적 전환의 실마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승부를 앞둔 준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확대와 증편 계획을 구체화했고 인바운드 전략은 국가별 맞춤형 프로모션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비자 정책과 문화 교류 확대도 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을 목표로 브랜드 인식을 실제 방문 수요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한국이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목적지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확장, 지역 관광 활성화, 체류형 프로그램 강화 등 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객의 계획은 이미 수립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마지막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과 결과뿐입니다. 새로운 전략이 공정 무대에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노선은 확대됐고 일본 노선은 안정적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문화와 경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항공, 플랫폼, 지역 관광 산업이 연결되며 복합적 관광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변화된 주인공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한국 관광은 더 이상 외부 변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경쟁력과 브랜드 자산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Z세대의 선택은 선언이 아니라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제 본편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분명합니다. 2026년 글로벌 여행 계획 속에서 대한민국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다시 붐비고 지역 관광지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항공사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약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험 소비 시장에서 독립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단기 반사 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 브랜드, 항공산업, 문화 경쟁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벌어진 구조적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이미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는 지금 이 순간 데이터와 전략 속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